자, 명제의 역이 대우에 대해서 좀 살펴봅니다. 역이 대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많은 종류의 여러 가지 종류의 이제 명제가 있지만 특히 많이 다루는 게 이러한 걸 뭐뭐이면 뭐뭐이다. 즉 P이면 Q이다. 이런 꼴에 우리가 명제를 많이 살펴봅니다. 선생님 이 기호를 어떻게 썼었냐면 뭐뭐이면 뭐뭐이다 이제 조건문이라고 하면서 화살표고 뭐뭐이면 뭐뭐이다 화살표 이렇게 썼었죠. 그죠? 이렇게 특별하게 만약 이 명제가 참이라고 한다면 화살표 두 개였고요. 얘를 선생님 이제 본래의 명제, 본 명제라는 표현을 쓸게요. 본 명제. 그런데 이 명제에서 이 앞부분 여기를 보고 뭐라고 하냐 가정이라고 해요. 가정. 뒷부분을 보고 결론이라고 하고요. 결론. 그런데 이 형태, 이 조건문의 형태를 이 명제, 이 뭐뭐이면 뭐뭐에 대한 형태를 그냥 조금 변시시켜 볼 겁니다. 어떤 식으로 변시킬 거냐면 얘하고 얘, 가정과 결론을 그냥 뒤바꿔서 쓰는 경우. 즉 Q이면 P이다. 이런 명제도 새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겠고 또는 이 상태에서 이 상태, 본래 명제 이 상태에서 얘를 부정을 하고 가정을 부정하고 결론도 부정하고 위치는 바꿈 없이 이러한 명제도 우리가 만들 수 있겠고 또는 얘 결론을 부정해서 앞으로 보내고 not Q 가정을 부정해서 뒤로 보내고 not P 이러한 명제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선생님 특별하게 우리가 이 명제를 선생님 좀 앞에서 문제 풀 때도 미리 풀었었는데요. 이 명제를 보고 우리 뭐라고 하냐면 대우 명제라고 해요. 대우. 이 본래 명제에 대한 대우. 그럼 이 명제를 보고 가정과 결론을 바꾼 건데 거꾸로 쓴다. 그냥 단순하게 거꾸로 쓴다. 그래서 역이라고 합니다. 역 명제. 그 다음에 위치는 그대로인데 그냥 부정만 취해서 쓰는 경우를 보고 우리가 이 명제라고 합니다. 이. 자, 그런데 우리가 주로 많이 다룰 거는 역과 대우입니다. 역과 대우. 이는 뭐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뭐 관심 있게 보지 않으셔도 상관없는데 어차피 내용은 동일합니다. 내용은 그러니까 여기서 다음에 전달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본래 명제하고 대우 명제는 모양새가 달라 보이지만 서로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문장입니다. 얘가 서로 같은 뜻이에요. 수학적으로 보면 동치라고 하는데요. 그 다음에 얘하고 얘도 보더라도 자, 얘 잘 보세요. 얘가 부정이 취해져서 뒤로 갔죠. 얘가 부정이 취해져서 뒤로 갔죠. 앞으로 갔죠. 앞으로. 그럼 결국 얘하고 얘는 서로 무슨 관계냐면 대우 관계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대우 관계. 대우는 뭐냐면 뒷부분을 부정취해서 앞으로 보내고 앞부분을 부정취해서 뒷부분을 보내는 경우 대우라고 해요. 이 두 개의 관계가 대우 관계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두 개도 서로 같은 뜻이라는 얘기예요. 같은 뜻. 그러니까 결국은 모양새가 하나의 명제에 변형 형태가 세 가지가 있지만 결국은 두 종류만 있다는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종류가 있다라고.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면 785번에 x제곱이면 x제곱은 1이면 x는 1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참 거짓은 굳이 따지지 않겠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본래 명제가 이렇게 있었을 때 얘 여기 무엇입니까? 여기는 어떻게 한다고요? 가정과 결론을 뒤바꿔서 쓰면 된다고요. 그러면 x는 1, x제곱은 1 이렇게 가겠죠. 즉 x는 1이면 x제곱은 1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2는 그냥 단순하게 그 위치 그대로 해서 부정만 취할 겁니다. x제곱 1이 아니면 x는 1이 아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 대우 명제. 특히 이제 대우를 잘 볼 겁니다. 대우를 많이 살펴볼 거예요. 대우는 얘를 부정해서 앞으로 보내고 이렇게 얘를 부정해서 앞으로 뒤로 보내고 해서 얘가 대우 즉 x가 1이 아니면 x제곱은 1이 아니다 라고 써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790번에 a는 0 또는 b는 0이면 a, b는 0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우를 쓰라고 했네요. 대우는 그러니까 대우만 쓰면 돼요. 여기서 대우라고 하는 것은 얘를 부정취해서 앞으로 보내야 되니까 a, b가 0이 아니면이죠. 이면 얘를 부정취해서 뒤로 보낼 거니까 a가 0이 아니. 자, 또는 부정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또는이 표현된 형태에서는 부정취하면 얘가 그리고로 바뀐다고 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b가 0이 아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5번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이 역과 이와 대우 명제의 참 거짓을 이제 판단해 볼 텐데 799번입니다. 799번에 799번에 x는 y는 0이면
x, y는 0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연속되어서 등호가 써진 경우는 분명히 여기가 x는 y이고 y는 0이고 x는 0이다. 즉 x 이게 이고라고 하는 뜻으로 표현되는 형태예요. 즉 얘를 다시 쓰게 되면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실수할 수 있으니까 따로따로 x는 0 이고입니다. 이고 y는 0 이면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이 명제 참고해서 한번 판단해 볼게요. x가 0이고 y가 0이면 둘 다 0입니다. 그럼 두 개 곱해서 0이 됩니까? 안 됩니까? 0이 되죠. 따라서 이 명제는 지금 참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참.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역과 이와 대우를 쓸 텐데 이 본래 명제하고 형태는 다르지만 똑같은 의미를 갖는 대우 명사 볼게요. x, y가 0이 아니면이죠. x는 0이 아니 또는이죠. 이거는 또는 아니거나 또는 y가 0이 아니거나. 즉 이거는 따져보나 마나 분명히 얘는 참이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얘랑 얘랑 같은 뜻이니까. 그 다음에 본래 명제하고 역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역은 판단을 해주셔야 됩니다. 본래 명제가 참이라고 해서 역도 참이다라고 하는 거는 확인이 안 되고 본래 명제가 거짓이라고 해서 역명제가 참이다라고 하는 판단이 안 됩니다. 아무튼 본래 명제가 역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따로 살펴줘야 됩니다. 역은 뒤집어서 쓰면 되니까 x, y가 0이면 x는 0이고 y는 0이다. 이렇게.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두 개 곱해서 0입니다. 그러면 x도 0이고 y도 0입니까? 둘 다 0입니까? 그건 확인할 수 없죠. 왜냐면 이게 3이고 0이면 두 개 곱해서 0이 되지만 각각이 모두 0이다라고 확인할 수 없잖아요. 따라서 단정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는 틀린 명제라고 볼 겁니다. 자, 그러면 얘의 이 명제, 얘의 이는 뭐냐면 그냥 그 상태에서 부정만 취할 겁니다. 자, 부정만 취하면 x는 0이 아니거나 또는이죠. y는 0이 아니거나 이면 x, y는 0이 아니거나 이다 이렇게. 자, 그런데 얘 우리가 따져줘야 되는데 이 두 개 관계가 무슨 관계라고요? 위치를 보면 얘가 부정취에서 앞으로 가고 얘가 부정취에서 얘 뒤로 갔으니까 결국 이 두 개도 서로 대우 관계에 있다는 얘기예요. 대우 관계, 대우 명제 관계. 그래서 결국 이 두 개는 서로 또 같은 뜻이에요. 결국 얘가 거짓이었으니까 얘도 당연히 거짓이 되겠죠. 그래서 이 네 가지 모양새가 있었을 때 특히 이런 부정의 개념이 들어가 있으면 판단하기 힘듭니다. 부정의 특히 이제 여기서 이거 세 번째와 네 번째는 판단하기 힘드니까 세 번째와 대우 관계는 얘의 판단, 이해 판단과 그 다음에 네 번째의 대우 관계, 얘 판단. 이 두 개 판단만 하면 자연스럽게 이 두 개도 참거짓을 확보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806번 한 번 더 봅시다. 806번에 보면 양의 동수네요. 자연수 AB입니다. 자연수 AB에 대해서 A, B가 짝수이면 두 개 곱이 짝수이면 A 또는 B가 짝수다. 즉 A가 짝수이거나 또는 B 짝수.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확인 한번 해볼게요. 두 개 곱해서 짝수가 됐으면 A가 짝수거나 B가 짝수입니까? 두 개 곱해서 짝수면 A가 짝수거나 B가 짝수인가요? 그죠? 확인이 됩니까? 두 개 곱해서 짝수가 되면 최소한 홀수가 돼서 절대 이렇게 안 나오니까 얘가 짝수 홀수던가 홀수 짝수던가 짝수 짝수던가 그럼 결국 얘는 지금 판단이 어렵긴 하지만 아무튼 우리는 참이라고 일단 판단한 상태예요. 한 상태. 근데 역을 그대로 쓰면 뒤집어서만 쓰면 되니까 A가 짝수 또는 B가 짝수이면 A, B는 짝수이다. 얘의 2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대로 부정치하죠. A, B가 짝수가 아니면 인데 자연수에 대해서만 정의 내렸으니까 그냥 홀수라고 봐도 되겠네요. 자, 두 개 곱해서 홀수이면 A는 홀수이고 B도 홀수이다. 이렇게. 그 다음 대우 명제는 무엇이냐면 A가 짝수 또는 B 짝수를 부정치해서 앞으로 보낼 거니까 A 홀수이고 B 홀수이면 A, B가 홀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선생님 아까 이 네 개 문장 중에서 이런 부정의 형태가 많이 들어가 있으면 판단 좀 힘들다고 했으니까 그냥 그놈의 대우 관계에 있는 놈을 따져주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에 또는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면 판단하기가 힘든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서로 같은 의미를 갖고 있고 이 두 개가 같은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얘의 참이 조금 부담스러우니까 참거짓을 판단하는 게 부담스러우니까 이 중에서는 얘 판단하든가 얘 판단을 편한 거 판단하겠다는 얘기예요. 얘는 또는이라는 단어가 그래 판단했으니까 얘가 대우 명제가 바로 뭐예요? A가 홀수이고 B도 홀수입니다. 즉 두 개 다 홀수입니다.
그러면 두 개 곱해 솔수 분명히 나옵니까? 이건 훨씬 더 우리가 판단하기 쉽다는 얘기예요. 얘가 참이라는 판단을. 이해되나요? 따라서 이 명제도 자연스럽게 참이 되겠죠.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이 두 개 관계도 참 거짓을 판단하기 쉬운 게 얘보다 얘가 더 판단하기 쉬워요. 그죠? 그래서 두 개 곱해서 홀수이면 A가 홀수이고 B가 홀수이니까 두 개 곱해서 홀수가 나면 무조건 둘 다 홀수여야 되죠. 따라서 얘도 참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럼 결국 자연스럽게 얘도 참이 확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 주어진 명제 중에서 판단하기 쉬운 것, 즉 부정이 많이 없거나 또는 이고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문장을 판단하시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822번에 다음 중에서 이가 참인 것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이가 참인 것. 자, 그런데 역과 이는 서로 같은 뜻이니까 이가 참인 것, 이라고 하게 되면 뭐가 들어가게 되냐면 부정의 개념이 들어가잖아요. 부정의 개념이. 그래서 부정의 개념이 그러니까 부정의 개념을 거기서 판단하기 힘들다고 한다면 무엇을 판단하면 좋다고요? 이하고 서로 대우 관계는 역을 판단해 주셔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역과 이는 서로 같은 의미니까. 따라서 역이 참인 것을 골라도 좋습니다. 즉, 기억 보기는 A의 제곱 이퀄 B 제곱이면 A는 B이다. 미분 보기 A 곱하기 B가 0초가 2면 A는 0초가 2고 B는 0초가 2다. 이게 이거의 뜻이에요. 이건 A 값이 마이너스 1과 2 사이이면 A의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3은 0 미만이다. 자, 그런데 얘의 2를 판단하기에는 부정의 개념이 많이 들어가니까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역을 판단해도 좋습니다. 역을 대신해서. 자, 그럼 얘의 역은, 기억의 역은 위치 바꾸면 되니까 A와 B가 같으면 A의 제곱과 B의 제곱이 같나요? A와 B가 같으면 당연히 제곱해도 서로 같게 되겠죠. 따라서 그러면 3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놈의 역, 즉 A가 양수이고 B가 양수이면 두 개 곱해서 양수가 나오는 거 확실하죠? 양수 두 개 당연히 양수 나와야 되잖아요. 이것도 역이 훨씬 더 판단하기 쉽네요. 그 다음에 얘도, 자, 여기서 2차 공식을 풀게 되면 1, 3 이렇게 되니까 A-1, A-3 인수분해가 A-1, A-3 0 미만이고 2차 공식 A가 1, 3, 4 이 뜻이네요. 따라서 얘의 역을 취하게 되면 굉장히 부정의 많이 들어가니까 2를 취하면 그러니까 역을 취해서 판단할게요. 그러면 A가 1, 3, 4이면 A 값이 마이너스 1하고 2 사이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나요? A가 1, 3, 4에 있으면 A 값은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 있으니까 자, 얘 판단을 명제에서 판단하기 힘들면 집합으로 판단이 가능하다고 했죠. 얘의 집합은 1초가 3 미만, 얘는 마이너스 1초가 2 미만. 즉, 이 집합을 몽땅 다 포함하면 참이 된다겠죠. 이 집합을 몽땅 다 포함하면. 근데 포함하면 얘가 요 안에 다 들어간다고 볼 수는 없죠. 그죠? 따라서 이 명제는 참이라고 볼 수가 없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를 판단하는 것보다는 역을 판단하는 게 조금 더 쉬웠죠. 자, 그 다음에 839번에 자, P이면 not Q가 참이라고 했습니다. 참 화살표 이제 두 개로 쓸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얘와 똑같은 의미를 갖는 무엇이라고요? 대우 명제. 얘의 대우 형태는 얘를 부정체에서 앞으로 보낼 거니까 얘 부정체에서 앞으로 보내면 Q고 얘를 부정체에서 뒤로 보내면 not T가 되죠. 얘도 자연스럽게 참이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몇 번 보기가 4번 보기가 그런데요. 4번 보기가. 자, 그 다음에 841번에 not Q이면 P가 참이 아니라 얘가 참인 게 아니라 요놈의 E가 참이라고 했습니다. 요놈의 E가. 그 말은 뭐 요놈의 E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하게 이 상태에서 부정치한 것 Q, not P, 얘죠. 얘가 참이라는 뜻입니다. 얘가. 일단은 얘가 참이고요. 그럼 얘하고 대우 관계에 있는, 그러니까 얘하고 대우 관계입니다. 얘의 대우 관계. 얘의 대우 관계에 있는 얘 부정 앞으로, 얘 부정은 뒤로. 요 놈도 자동으로 참이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이런 형태나 이 형태가 참이 될 테니까 몇 번 보기가, 얘가 지금 2번 보기가 있네요. 또 얘를 표현하는 보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얘를 표현하는 보기는 Q이면 not P라는 보기에서는 존재하지 않죠. 그죠? 따라서 2번 보기가 참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역이 대우를 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이 역이 대우를 왜 하는 거냐면
우리가 본래 주어진 명제, 특히 이제 뭐뭐이면 뭐뭐이다 꼴에 참것을 판단하기 힘들 때, 참것을 논리적으로 판단하기 힘들 때 우리가 어떤 도구를 썼었냐면 이 집합과 이 집합의 포함 관계를, 즉 진리 집합의 포함 관계를 가지고도 우리가 참거짓을 볼 수 있었고, 그래도 만약에 진리집합이 나오기 힘들다라고 한다면 분명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도 있다고요? 대우 명제를 이용해서 이 본래 주어진 형태를 부정취하고 부정취해서 좀 뒤바꾼 형태, 얘의 참거짓을 대신해서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가 특히 이제 뭐뭐이면 뭐뭐이다 꼴에 참거짓을 판단하는 도구가 조금씩 우리가 늘어나고 있죠. 그 내용이고, 다음 시간에도 아마 이 대우라고 하는 형태가 계속 이용이 될 예정이니까 대우 명제 판단을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